저 오늘 퇴사합니다. 저 오늘 퇴사하고요. 지금은 아침 7시 반인데 저는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시겠지만 저는 업무 과다로 인해서 항상 업무 외 시간에도 업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밤샌 적도 많아요. 알란가 몰라 다들. 퇴사를 결정을 하고 그게 수리돼서 퇴사 일자를 잡기까지 지금 거진 며칠이야? 이틀? 제가 퇴사를 마음 먹은 게 그저께고 어제 퇴사를 하겠다 말씀드렸고 오늘 나가도 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빨리 나가고 싶다 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던 업무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빨리 쳐내야 어떻게든 간단하게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 것 같아서 사람이 마무리를 지을 때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근해서 일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받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어차피 오늘 나가는 한국에 얼굴 붉힐 리도 없고요. 퇴사했다 이래놓고 뭐 두고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그게 대박인데 없겠죠? 내면 크게 될 기대도 좀 있고요. 조상복이 좀 있는데 잠깐 기동형 좀 하고 가세요. 버스 타야 되는데요? 도리하시면 잘 되시겠어요. 뭐래요? 사람 도리하시면 잘 되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효도를 하시고 부모 조상한테 효도를 잘 하시고요. 내 도리를 잘 하시면 네네. 좋은 일 만나세요. 네, 수고하세요. 살면서 도민맨이랑 얘기해본 게 처음이에요. 어제도 말 거시길래 그냥 피했는데 오늘 다시 뵈니까 왠지 반가워서 퇴사도 했겠다 한번 들어봤거든요. 뭐 그냥 근데 효도무새야. 효도 얘기밖에 안 해. 마지막 퇴근. 퇴사라니. 오늘 근데 퇴사의 여운이고 나발이고 느낄 새가 없이 진짜 개바빴어요. 되게 열받지만 괜찮아요. 이제 저랑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요. 와, 아침까진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살고 싶어. 나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 아니야, 일단은 얘기를 하기 전에 밥을 시키고 오겠습니다. 치킨하스. 얼굴 바뀌었죠? 속눈썹 되게 빡센 거 붙였어요. 전쟁에 나가는 전사의 마음으로 지금 화장을 빡세게 하고 왔습니다. 개빡칠 예정이라서 전사 같은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오늘의 저녁이자 퇴사 만찬 굽네 오리지널. 일단 한 입부터 하고 시작하자. 배고팠어. 존맛이잖아. 이제부터 제 퇴사 경위를 설명드릴게요. 한 4-5달 정도 다녔던 회사예요.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빨리 퇴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배경 지식을 설명해드리자면 저는 이미 이직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비택질이냐 하시겠지만 감사하게도 좀 오퍼를 받았었고 근데 그게 뭐 당장 이제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것보다는 언제 퇴사를 하실 거냐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겠다. 그때 같이 일을 하자라는 이제 오퍼였고 사실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래도 한 1년 정도를 채우고 퇴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의 직업은 좀 성과가 눈에 훅훅 보이는 직업이라서 1년 동안 이거를 좀 꾸준히 해서 제 마음에 들 만한 성과를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됐냐. 나한테 사건이 발생을 한 거지. 그래도 좀 이제 감정이 소강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개빡치네. 오늘까지 다녔던 회사에서 제 업무 환경 자체가 저 혼자서 제 할 일만 하고 외진 곳에 혼자서 그냥 사무실 쓰고 뭐 다른 타팀 사람들 마주쳐봤자 하루에 3-4번 정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그 동선에서 보는 정도? 물론 그게 불만이었던 건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조금 힘든 일이잖아요? 감정을 교류할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 정도는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퇴직하겠다 이거 당연히 아니었고 예전부터 조금 알고는 있었어요. 타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한다는 게 느껴졌어, 공기로.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로는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나 그 사람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로 하면 너무 사소해지니까 그냥 기분 탓일 거야 하고 넘겨버리는 그 많은 일들 있잖아요. 저는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저를 보면은 인사를 안 해요. 저는 이제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는데 근데 나는 그냥
신경 안 썼어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모두가 저를 좋아해요.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나를 좋아할 수가 없대.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지. 근데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도 성격이 밖으로 보이게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는 성격이라서 나를 싫어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그런 것들이 저한테 타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싫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했을 때 인사는 받아줄 수 있는 게 사회성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어쩌다 밥을 같이 먹게 되면은 원래 이제 스몰톡 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 보고, 정말 사소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서 저는 느끼고 있었죠. 이미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개의치 않았어. 근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노골적이게 됐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이게 진짜 사소한 부분이라서 나도 이걸 확신할 순 없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렇게 막 지나가 막 화장실을 가거나 탕비실을 가려고 이렇게 가면은 뭐 가다가 좁은 동선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나갈게요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였나? 지나갈게요 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이가 그때부터 좀 느꼈어요. 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개꼴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노골적이기 시작한 시기도 나는 이게 짐작이 전혀 안 가는 게, 말했듯이 진짜 막 얼굴도 못 마주치고 딱히 막 업무적으로도 소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소통 전혀 안 해요. 아무것도 겹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태도가 변했다는 거는 그냥 그들끼리의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시발점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그들의 어떤 걸 건드려서 그들이 갑자기 나한테 개빡쳐가지고 그렇게 티를 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진짜 안 마주치는데 오해가 생길 만한 여지가 뭐가 있어요. 누가 말을 전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게 지난주였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 싫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한다고? 하면서 갔어. 근데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마저도. 그냥 걔가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 그냥 갔어. 근데 월요일날 나를 퇴직으로 이끈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싫어하는 새끼가 둘이 있어. 한숨 쉰 애는 다른 애고 또 한 애가 더 있단 말이야. 얘가 나한테 시비를 털었어. 뭐였냐면 탕비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다른 분한테 업무적인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 분이랑 나를 싫어하는 애랑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이쪽도 무슨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탕비실에서 이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선이 여기가 길이었고 여기 뒤에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데 냉장고는 한번 보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냉장고로 갔어야 되는 거야. 근데 냉장고가 이쪽에 있으니까 제가 이 사람 뒤로 이렇게 갔어요. 간 거야. 이렇게 이게 살짝 스치고 간 거야.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서 냉장고 보고 뭐 없네 하고 이거 둘이 대화 끝나니까 내가 와가지고 하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좁은 데를 비집고 들어간 게 아니야. 살짝 이렇게 가는 정도. 용인 가능한 수준이잖아요. 우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용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끝나고 가는데 갑자기 메신저에 알람이 뜨는 거야. 땡땡땡님이 나를 친구로 추가했습니다. 야, 어떤 사이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저희 사내 메신저에 서로가 친구로 등록이 돼 있지도 않은 사이예요. 제가 회사를 4개월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메신저로 소통을 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란 거죠. 그렇게 나를 친구로 추가했습니다. 메신저가 오자마자 나한테 온 메신저가 뭐였냐면, 지금 보니까 진짜 개열받네. 왜 자꾸 저한테 지나다니면서 툭툭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 거야. 나는 이 사람이랑 일주일에 많아봐야 2번 마주쳐요. 근데 뭘 자꾸 지나갈 때마다 툭툭 친대. 뭐 내가 되게 상습범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답장을 했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첫 번째 그 나에게 건 대화에서 느꼈지. 이 새끼 시비 거는구나. 야, 누가 봐도 시비잖아요, 이거. 아니, 뭘 그냥 사람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지 이거 갖다 툭툭 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냐? 내가 뻑치고 왔냐? 진짜 지금 생각해도 개열받네. 일단은 저는 뭔 소리예요? 이럴 순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쟤와 다르게 사회인이니까. 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알겠냐, 씨발, 진짜. 개열받네? 정중하게 이제 물어봤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했더니
아니 그럼 저 혼자 부딪힌 거예요? 오타야 이 미친. 아유 씨 빡대가리 새끼야. 방금도 직원실에서 저 있을 때도 치고 가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그냥 하잘것없는 꼬투리 잡아서 나한테 승질을 내는 거잖아요. 아 나 잠깐만. 나 진짜 개열받아.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내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정중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거기다 대고 아니 그럼 저 혼자 와서 부딪힌 거예요? 이런다고? 갑자기 개열받아. 말본새가 씨. 얘도 진짜 되게 멍청한 거야. 왜냐면 이 사진 한 장만 갖고 봐도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어떤 사람이 업무 겹치는 것도 없는 타팀 사람한테 와가지고 왜 자꾸 툭툭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언행을 할 수 있지? 회사에서? 너무 땡큐였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노골적인 증거를 만들어준다? 난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불어 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저는 일단은 부딪힌 줄 몰랐다. 제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아마 참다가 말하신 것 같은데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거지. 네 말하는 뽐새 보니까 지금 내가 맨날 치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겠다? 제가 치고 다닌다는 인지가 전혀 없던 상황이라 당연히 어떤 고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랬더니 한참 후에 네 한 글자 써. 중딩이 일진이야 하는 짓이.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얘네한테 무슨 잘못을 했을 것 같아요? 안 마주친다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가가지고 막 주먹으로 대가리에 깡깡 내려치면서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댕기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저럴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유치한 애들이 지들끼리 놀고 있다 해서 나 혼자 거기서 멘탈 개빡세게 버티고 있진 못해요. 혼자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정말 혼자 있고 아무랑도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저에게 위해가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 내 손해다. 내가 이럴 이유가 없다. 1인 집중이 돼요? 저는 여기서 못해도 1년 채우고 싶었던 거? 진짜 실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업무 효율 안 나오고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하러 여길 더 다녀요. 엄청난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만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굳혔죠. 생각한 것보다 퇴사를 조금 앞당겨야겠다. 그날 일이 있고 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저한테 오퍼를 주셨던 분과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퇴사가 좀 빨라질 것 같다. 혹시나 괜찮으시냐. 그리고 내가 그쪽 스케줄을 들어보니까 내가 만약에 갈 거면 지금 당장 가는 게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그렇게 통화를 하고 마칠 때 그럼 제가 퇴사 일정을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였습니다. 수요일이죠. 이제 저희 대표님과 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왜 퇴사를 하냐라고 당연히 여쭤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환경이 저한테는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빌드업을 쌓았죠. 근데 이제 제가 퇴사를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아와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나한테도 뭔가 일이 있었잖아요. 난 이 새끼 때문에 지금 퇴사를 결심한 거니까 이왕 가는 김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냥 제 핸드폰 드렸어요. 그 메신저 띄워가지고. 제가 대표님 선에 이거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도 저도 알고 퇴사 카드를 들고 와서 이거를 해결해달라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니다. 그냥 제가 빨리 나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내일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라고 하신 거예요. 인수인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일단은 나가라고 하시니 저도 빨리 나가면 개이득이니 월요일날 시비 걸리고 화요일날 결심하고 수요일날 말하고 목요일날 퇴사했습니다. 하루 만에 퇴사시켜준 건 근데 좀 그렇지 않냐? 난 좋아. 난 좋은데 이제 좀 현타가 오는 거지. 이 회사는 어떻게 굴러가는 회사일까? 나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지만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은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루 만에 퇴사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직하게 된 곳은 제가 계속 같이 일해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좋아했던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요. 안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나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 되게 짧게 다녔잖아요. 4, 5개월이면. 항상 다른 퇴사 브이로그들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요즘 MZ들이 퇴사가 너무 빠르다. 근성이 없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제가 좀 안 풀리는 시기에 회사를 입사를 해서 한 달을 다니고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퇴사를 하고 또 들어간 회사가 또 노답이라서 한 달 만에 퇴사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던 시기거든요.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MZ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 시간이 너무 안 가.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해봤자 지금 막 한 달밖에 안 됐대, 막 2달밖에 안 됐대. 근데 나는 한순간도 더 못 다닐 것 같고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못 참고 퇴사를 하게 됐을 때 후폭풍이 좀 많이 오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의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정말 길었고, 이제 종국에는 내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애매하고 이상한 회사들만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스로를 좀먹는 생각이고 우울로 다이빙하는 가장 빠른 루틴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은 진짜 개쓰레기 회사들이었어요. 정치질이 정말 심한 회사들도 있었고, 워라밸이 아예 없는 회사, 이 회사에 수족이 되어야 하는 그런 회사도 다녀봤고, 뭐 말이야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 다닐만한 회사들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퇴사를 했죠. 저는 한순간도 제가 내가 너무 나약해서 못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저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회사가 비용신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당신도 사람이고 당신의 직원도 사람이고, 그들도 당신이 느끼는 걸 동일하게 느끼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아프면 슬프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TF 담론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사람의 감정과 효율 이런 거를 비교군으로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사회라는 건 사람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살펴야지 거기에 따른 성과, 효율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기계랑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노동자를 존중해라. 노동자를 존중하라고. 이거 말하고 나니까 진짜 되게 이제 빨간 말씀인데 그런 사람 맞나?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 그냥 평범한 노동자예요. 밥 먹으면은 배부르고 집 가서 자고 싶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암튼 그냥 또 열내면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다들 기죽지 말고 힘내서 삽시다. 그리고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겪어보니까 좀 타이밍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취준하시는 분들도 좀 진짜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또 시기가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왜 더럽게 안 될 때가 있고, 그냥 갑자기 다들 이제 나한테 연락을 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자기 확신만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됐고 이런 일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개같이 열내는 동안 치킨 아까 그 닭다리 딱 한 조각 먹고 그냥 차갑게 식어버렸네요.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동안 열을 냈네요. 너 그 회사 다니면서 좋으셨던 분들도 너무 많아요. 진짜 막 천사 같고 착하고, 저랑 그렇게 마주치지 않아도 살갑게 인사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제대로 인사를 못하고 와서 좀 아쉬운데 제가 유명해져 볼게요. 그땐 이 영상을 봐주세요. 다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는 이제 지금 딱 이 시점에 대전 갔다 온 그 대전 여행 브이로그를 올려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인생 이슈로 인해서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됐다. 행복하게 삽시다 다들. 저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무튼 남은 치킨 먹으러 갈게요. 빠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 우리 중딩 일진 친구들, 나이값 좀 해. 너네 어린 나이가 아니야.